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생 리뷰의 정현정입니다. 수월하시는군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하나를 더 해오시는.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수어 통역사의 그 현생을 리뷰해 보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제 수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배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서 오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네. 네가 그렇게 수어를 잘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뭔가 마치 수어 전문가처럼 이제 인식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전문가가 되면 되죠. 이제 열심히 저도 수어를 좀 배워볼까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좀 방송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직접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수어에 관심을 갖고 네.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현생님과 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현생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6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우리 현정 아나운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 이제 또 뉴스도 하고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4월은 이제 4.3을 좀 그렇죠. 기념하고 6월은 호국 부흥의 달. 이렇게 역시, 기억하고 있죠. 역시 배우시네요. 그 6월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네.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제 중요하게 평가받는 그런 전쟁이죠.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의 뜻을 그리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을 했죠. 네. 생각해보면 저 초등학교 때 혹시 그런 거 하셨어요? 저희 6월 25일만 되면 6.25를 기념해서 네. 걷기 운동 이런 네. 것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6월 6일 현충일에도 국기를 개항하는 게 너무 당연해. 네. 조기로 개항해야 돼. 이걸 잘 지키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바쁘다 현대사회 좀 살기 바빠지다 보니까 이날을 좀 이렇게 기리는 거에 많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는 같지만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글짓기, 그림 맞아요. 그리기, 또 웅변, 그리고 심지어 연극까지 제가 도맡아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6월만 오면 저는 뭐 사실 이건 저의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수하고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의 현생을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강상진이고 나이는 지금 94세입니다. 고정 나이로 우리 제주 나이로는 95세고 내가 출생할 당시는 1932년이니까 일제 식민지 하였죠. 94세로 안 보이세요? 와, 엄청 그러게요.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80대 초반처럼. 네, 근데 94세면 일제 통치, 해방, 4.3, 한국전쟁, 모든 걸 겪은. 네, 현대사를 보시는 네. 산증이십니다. 네. 한국 전적에 참전했을 때가 18살이죠. 18살. 학교는 그 당시에 중학교로 다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오행중학교 4학년 때 제가 해병대를 입대를 했는데 18이면요, 지금 한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수능 준비할 나이 아닌가요? 저는 누워서 TV 봤습니다. 아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데. 네, 맞습니다. 관동청에서 학도 혹상 총궐기 대회라는 것을 개최했어요. 오인왕에서 내가 문화선전부자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지니. 그래서 거기서 낭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이 해병대 지원하는데도 큰 심리적 작용을 했습니다. 책임감 비싸죠.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낼 때 내용 자체가 그거거든. 호구. 그때 들겠다는 그런 결의거든. 그 행사 내용 자체가. 그러니 뭐, 6.25 전쟁은 터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 당시 제주에서 3천여 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네. 그 해병대 3사기 분들인데 이 해병대 3사기가 좀 전설적인 그 기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상륙작전 네, 투입이 돼가지고 네. 한국 전체의 전세를 뒤바꾼 그런 주역들로 알려져 있죠. 그야말로 뭐 19에서 20 이 나이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가족이라고 누가 있습니까? 저 어머니 한 사람인데 어머니 눈치만 봤죠. 보고서 매일 어머니 얼굴만 쳐다보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 집에만 오면은 각종 어머니를 피했죠, 저 자신이. 예, 그래서 8월 27일 날 예비 소식 하는데 응하면서도 어머니한테 군대 간단 말을 못 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여 이 말 하고 가니까 어머니는 다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그때 그래서 염려스러우니까 어디 가냐 하는 거 예예하면서 그냥 가서 그 길로 수용이 되니까 집에도 연락도 못 하고 9월 1일 날 해병대가 이제 진해로 이동을 할 때 그래도 어떻게 그 앞집 할머니한테 아니 네 아들이 지금 군대 해병대 간 것도 모르느냐고 해가지고 하는 말이면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부대 전속 나왔습니다. 행진 중에 어머니 그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그냥 달려가서 어머니 팔을 잡고 꿇 앉아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막 군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살아서 오겠다는 말도 못하고. 아니, 지금도 아들이 입영을 하면 훈련소에서 어마어마하게 울거든요. 부모님과. 맞아요. 실제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살아 돌아온 날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참. 아니 또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외동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르신,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네, 조용히 여기서 책도 있고 또 개인적인 무슨 처리할 거 있으면 여기서 하고 일하는 곳이야. 아유, 가족 사진이 빼곡하게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 있네요. 네. 가족에 대한 그 사랑과 정이 느껴져요. 그 전쟁 당시의 그리움도 보이고요. 네. 이게 올고지 살아오신 인생이 다 보이네. 와, 이 훈장인가 봐요. 그렇죠. 네. 요 사진이 나로서는 조금 더 깊은 건데 그림 자체는 빈약한 그 그림이지만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린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게 옆에 이제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위에 그림이 저게 군인이 성이 나와 있는데 저건 나고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결국 나를 이제 그까지 찾아가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나를 갖다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환상으로. 내가 저 해병대 나가서 소식을 모를 때 걸어서 몇 달을 걸려가지고 고성까지 갔다는 거 이북에. 거기까지 가서 더 이상 부상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까무러져서 이제 실신을 해가지고 쓰러진 것을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이 데려다 좀 이렇게 좀 정신 차리게 며칠이지 수양을 시키고 그래서 또 걸어서 이제 몇 달을 걸려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어르신 어머님이 이제 도솔산 전투 소식에서 그
그 제주 출신 해병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요. 예, 또 배를 타고 또 육지로 가서 걸어서 강원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면 오히려 전쟁을 피해서 제주로 피난 올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걱정돼서 육지로 오히려 가서 네. 목숨 걸고 아들 한번 어떻게 됐나 보려고 가신 네. 건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네. 고스란히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참전용사복이죠. 와 재킷에 또 그쵸. 이제 아유 멋있으시네요. 잘 챙겨 네. 입으시고 세상에. 어딜 가시려고 그럴까? 아 여기가 바로 그 해병대 호국관이죠. 네. 이제 6월이 다가오면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께는 또 남다른 장소겠죠. 아, 경기도 멋있게 하시고. 늘 보던 곳이지만은 그래도 감회가 깊어서 한번 둘러봅니다. 우선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다닙니다. 제가 참전했던 저 전투입니다. 요게 서울 탈환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여기 또 사창강 지구 전투 이거죠. 여기서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특히 이 인천 서울 탈환 작전은 저희들이 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무등병 때 견습 해병 신분으로 싸웠던 전투입니다. 여기. 무등병?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등병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등병이면 진짜 훈련도 없고 총쏠줄도 모르는데 전쟁에 투입이 돼서 그 어려웠던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이제 업적을 세우신 거죠. 와. 네. 뭐 아무것도 없이 간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냥 맨몸으로 그냥 투입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사를 넘나들던 공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군 철모는 안에 헬멧을 쓰게 돼 있었거든. 그거 보고받으러 간 친구가 헬멧하고 철모를 일조로 한 세트로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헬멧만 받는 사람, 철모만 받는 사람 해가지고 철모 쓰니까 이 머리가 다 펴져가지고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일이. 저 인생에 저 가장 중요한 그 한 고비 그거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올 때마다 이제 한번 쭉 탑도 돌아보고 여기도 돌아보면서 저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70년 훨씬 지났는데 참 그때 그 생사를 넘었던 공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네. 이제는 인생을 거의 이제 마감할 시기가 되니까 착잡합니다. 제가 좀 양이 안 찬 것도 있고 제가 참 학창 시절에는 꿈이 컸었는데 고작 그저 요 정도로 끝나는구나 해서 좀 후회도 되고 또 내 가족을 또 이루어가지고 또 크게 욕심 부릴 불씨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르신의 93년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겨우 그저 낙제 점수 면에서 점수로 말하면은 그저 50점 조금 남겼다고 봅니다. 저 인생이. 원래 제가 꿈꿨던 걸로 치면은 그저 한 55점 정도 이제 주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네. 희생하고자 냈던 그 용기 하나만으로도 100점, 200점을 드려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자신은 못다 이룬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55점이라는 이런 겸손한 점수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55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 마음을 100% 헤아릴 수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인 걸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강상진 어르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네네.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어르신의 꿈이 원래 이제 법조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18살이었는데 이제 또 어머니를 돌보고 또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법조인으로 뭔가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뭐 꿈이 막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또 돌아오시고 나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머님을 그리고 또 자신이 또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독학을 배워서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걸 이어갔다고 하시네요. 독학으로 한 실력이라는 게 굉장한데요. 네. 뭐 어느 거장의 작품보다도 저는 더 이게 더 웅장하고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죠.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 18살이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예요. 꿈도 참 많을 나이고. 그렇죠. 근데 그 꿈 많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네. 목숨을 포기하고 네.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엿보고 나니까 한껏 더 숙연해집니다. 근데 뭐 듣기로는 우리 뭐 현정 아나운서 시아버님께서도 그 현추공원에 보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저희 시아버지도 그 강상진 어르신보다 3살 더 위신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그 6.25 참전 용사시고, 국가 유공자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야. 이렇게 잘 생활하시다가 올해 초에 현충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올해 6월을 맞는 느낌 남다르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매년 가야 하는 이제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모습이 저도 제 가족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제주도 학생들, 그러니까 학도병들이 이제 투입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이제 사실은 학생들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하게 되는데 그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유엔군 합계 전사자가 약 17만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한국군 전사자는 이제 13만 7,800명이 넘게 되는데 그중 해병대원들이 한 1,800여 명이 전사했다고 하니까요. 또 거기서도 제주 출신 해병대 3상위 전사자가 3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민간 희생자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이 한국전쟁의 어떤 굴레 또 어떤 이념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이름 모를 많은 이제 생명들이 희생됐다라는 네. 그런 가슴 아픈 전쟁이고 비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사하신 분도 많지만 사실 큰 부상을 입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상자가 45만 700명이 넘는데 이 강상진 어르신 역시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정정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사실은 전쟁에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다고 하네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이렇게 큰 아픔을 딛고 평생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긴 채 그렇죠. 또 굉장히 불편한 삶을 또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전쟁의 피해자를 또 이렇게 비단 뭐 전사자 또 부상자 희생된 민간인으로만 나뉠 수도 없는 게 또 남겨진 가족들. 그렇죠. 그 가족의 아픔이 또 얼마나 클까 그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족들 역시 또 피해자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주인공도요. 도솔산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자녀분의 이야기이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두 분이 엄청 다정해 보이십니다. 네. 부부신가 봐요. 이거 한복 입고 차려입고 왔다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 도솔산에서 돌아가신 임동원 해병 4기 딸 임선영입니다. 저는 남편 좌창우입니다. 해병대 4기로 그렇게 입대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하고 또 강원도 양구 도솔산 그 전쟁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해병대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았다. 쭉 가다 보면 큰큰한 소나기 나오니까 거기서 나단편으로 돌아서 도르멍도르멍 갔어. 알았어. 운전한 건 어떤 백수가
그 처음에 선발대로 우리 아버지가 아마 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질이 좀 급하고 제가 앞장서기 좋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성질도 급하고 이 뭐든지 하겠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그런 거는 이제 아버지 닮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쓰여져 있네요.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100일쯤 될 때 그때 나가 방실방실 웃을 때 아마도 그 전쟁에 입대했다고 군인 입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고 하니까 있었는데 사진도 좀 몇 장 있고 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고 또 야이가 크면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거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전부 태워버렸답니다. 100일 때면 뭐 기억이 아예 없죠. 갓난아기인데. 와. 근데 할머니가 분명히 사진을 다 태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이런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얘네들 이거 와그네 처음 절하면서 장인이 도솔산에서 전사한 다음에 그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보훈청에 생사 확인이라든가 훈장이 있고 없는 것을 알아보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이제 흔적을 이렇게 찾아주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켜보니 국군의 방송 시간에 훈장을 찾아드립니다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우리 장인도 6.25 때 전사하셨다면은 훈장이 있을 건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보훈청 홈페이지에 우리 장인은 어떤 사람이다. 6.25 때 전사하셨다고 한다. 그랬으면은 훈장이라도 있을 건데 훈장은 집에 없는 것 같다. 훈장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와, 남편분이 정말 사랑꾼이신 게 아내를 위해서 장인어른의 그 훈장을 내가 찾아보겠다. 직접 그렇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위 계신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처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 한 이틀 후에 저한테 연락 오기를 당신이 찾는 임동원 씨는 6.25 전쟁 당시 도솔산 지구에서 1951년 6월 6일 전사했고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와, 6월 6일 현충일이 기일이신 거고 50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은 분양하기. 많이 울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 뭐 해서 따라서 가보니까 여기에 묻혀 있는 분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가 뭐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군인 가서 용감하게 싸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워낙 소식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납북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세상 어디인가에서라도 살아계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절실했던 거죠. 그렇죠. 또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막 좋은 데 감수다. 어디 가세요? 예, 오늘 6.25 이 전달이라 이제 준비들 하면 행사 준비들 하면서 편지 낭독. 예, 그게 그 만날의 감수다. 내일이 현충일 행사래요. 그래서 유족 사연을 이제 낭독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6월달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둡니다.
하지만 6월 달에 우리가 그 시청 앞에라든가 그런 데도 태극기를 쭉 좀 물들여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때만이라도 이 태극기에 물 들이면서 정말 우리나라 태극기,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망한 그 전사한 분들의 그 뭐랄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싶고 저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도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진짜 제 삶이 그래도 아버지 덕택에 많이 윤택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 좀 울컥해지네요. 그러니까 네. 또 아버지의 부재로 힘든 삶을 사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사실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목숨 바쳐서 전쟁터로 나가신 아버지의 용기에도 감동하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이 참 마음을 좀 뜨겁게 합니다. 이런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의 역사가 이제 헤로도토스가 평화 때에는 자식이 부모를 땅에 묻지만 전쟁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뭔가 울컥하네요. 네, 그렇죠.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고 치유하기가 힘든 기억인가.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서는 하나의 현재 진위 영역인 트라우마이자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그런 과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또 심심치 않게 좀 그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70여 년이나 지났다고는 하지만 70여 년밖에 안 지난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좀 실감을 못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명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호국 영령의 그 넋을 잊지 말고 네. 또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말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매달 참전용사 현황을 누리집에 올리거든요. 네. 그 보훈 정책을 집행하고 이제 지원 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있는데 다른 목적이 참전 세대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줄고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 헌신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남겨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그게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딱 올리기 위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딱 6월만큼은 국가보훈부의 그 데이터를 보면서 네. 참전 세대를 좀 기리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도 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또 전쟁에 대해서 또 우리 호국 영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일이 현충일이어서 또 아마 조기 개양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잊지 꼭 말아야 해야겠어요. 되고요. 네. 그리고 호국원에 가서 뭐 참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충일 하루만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 내내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 우리 용사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한 줄 평을 이어가야 될 텐데 네. 아까 이제 명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명언으로 받아볼까 합니다. 준비해왔군요 오늘은. 네. 아, 네, 저 공부를 기대가 해봤어요.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뭐 아까 누구요?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 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영국의 총리의 말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천대로 왔군요. 예, 네. 윈스턴 처칠. 좋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그 상처와 기억은 그 세대를 건너 남는다. 라는 명언을 오늘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AI로 검색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책 좀 이렇게 떠들고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네.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의 아픔과 기억은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네, 저의 한 줄 평은 좀 심플하게요. 네,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이젠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이 한 줄평을 공부를 해오거든요. 네. 근데 꼭 정원쌤의 한 줄평을 듣고 나면 진 것 같은 기분이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멋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다시 되새겨볼게요. 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쟁에 목숨 걸고 참전했던 그 군인들 역시 누군가의 또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만큼 6월만큼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생 리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